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 그리드 월드라는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월드 모델은 여기 뒤에서 배우게 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인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리드 월드 이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잘 적용되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 그리드 월드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가로가 4칸, 세로가 3칸인 이런 격자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격자 구조를 저희가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 그림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로봇을 그린 겁니다. 이 로봇을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는 실제로 이 그리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의 경계에 있는 이 벽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로 4칸, 세로 3칸이니까 총 12개 칸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경계선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2-2에 해당되는 여기 안에는 벽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보면 1,1 여기죠. 그리고 1,2, 1,3, 2,1 그리고 2,2는 존재할 수 없고 2,3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 1,2, 1,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2, 4,3까지 11곳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스테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 스테이시라는 것은 이 에이전트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월드에서는 2,2가 빠진 총 11개의 스테이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한 칸씩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서남북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그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액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하면 행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드 월드 모델에서는 이 액션이 총 4가지가 있죠. North, South, East, West 이 4가지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는 일종의 게임인데요. 여기서 보면 1,1이 스타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이라는 스타트라는 그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액션을 취해서 한 칸씩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희가 놀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트는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저희가 놀스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는 이스트로 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4,3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도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서는 1,1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4,2나 4,3에 도달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2에 도착을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벌점을 받게 되고 4,3에 도착을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플러스 1이라는 승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 에이전트, 이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잘 짜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4,3에 도착을 해서 승점을 얻고 끝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로봇 에이전트가 좋은 점수를 가지고 게임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에게 리워드를 줘서 그 리워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워드라는 보상을 저희가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상, 리워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리워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빅 리워드가 있고 그리고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라는 것이 있는데 빅 리워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기 승점과 벌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4,3에 도달을 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때는 승점으로 플러스 1점을 주게 되고 그리고 4,2에 도달을 해서 벌점을 얻고 게임을 마치게 되면은 배드란 표시로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또 다른 종류의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또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1에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2,1로 이스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웨스트한 액션을 취해서 1,1로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게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반복을 하고 게임이 계속 길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액션을 한 번 취할 때마다 약간의 감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가 마이너스 0.1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액션을 취할 때마다 0.1점씩 감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점을 덜 받기 위해서도 더 빨리 게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줄 텐데 여기 있는 4,3이나 4,2에 도달해서 게임이 끝나는 그 경우에는 따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에는 이 C를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이 액션을 취할 때는 그냥 플러스 1점만 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 모델에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리드 월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는 항상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전트가 현재 3,1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에게 제가 액션으로 놀스를 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이 놀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것이 놀스로 정확히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나 이스트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노스로 갈 수도 있지만 가끔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액션을 놀스로 취했지만 실제로 이 에이전트는 놀스로 갈 확률이 80% 정도는 되지만 20% 정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웨스트로 10% 정도, 이스트로 10%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로 가라고 액션을 선택해도 10번에서 대략 8번 정도는 실제 노스로 이동을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웨스트로, 한 번 정도는 이스트로 간다라는 거죠. 참고로 노스로 가라고 할 때 사우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노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실제 리얼 월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항상 그 액션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서는 이 에이전트에게 액션을 이스트로 하라고 하면은 이 이스트로는 80%를 움직이고 10%는 노스로, 10%는 사우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웨스트 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직진이라고 할 때 직진 방향으로 80%를 이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 10%는 왼쪽으로 나머지 10%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뒤로 후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액션의 결과로서는 랜덤성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월드 모델의 핵심은 여기 액션을 취했을 때 랜덤성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말하는데 그때 확률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이 확률을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 모델은 State, Action, Reward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액션을 취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기 1,2라는 스테이트에 위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션의 결과가 이스트나 웨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트나 웨스트 쪽에는 지금 이 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월이 있다면은 에이전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진행하는 것을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여기 에피소드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액션을 노스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가 1,2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80% 확률로 노스로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노스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노스로 진행을 해서 이제 스테이시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이스트를 취했는데 이스트로 취하게 되면은 여기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벽이 있기 때문에 1,2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션으로 다시 노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80% 확률로 실제 노스로 이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액션을 취해서 이 노스로 이동을 해서 1,3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시 1,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액션을 사우스로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액션을 사우스로 취했으니까 다시 1,2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는 사우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웨스트나 이스트로 갈 확률도 10%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말한 사우스로 가지 않고 10% 확률을 가지고 있던 이스트로 이동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액션을 내린 방향이 아닌 이스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트라는 액션을 취하게 돼서 실제로 이스트로 이동을 해서 3,3으로 이동을 했고 다시 이스트를 취해서 실제로 이스트로 이동을 해서 4,3까지 가서 게임이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트로 이동을 했고 한 번 더 이스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4,3에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리워드는 어떻게 되나요? 리워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여기 빅 리워드와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 C가 있는데 여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 C를 얻는 거죠. 이렇게 총 5번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엔 저희가 4,3에 도달했는데 4,3은 빅 리워드로 플러스 1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리워드는 어떻게 되죠? 여기 토탈 리워드는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가 총 5번 있었죠. 여기 5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 리워드가 여기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토탈 리워드가 OC 플러스 1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 모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그리드 월드에는 총 11개의 스테이시 있었죠. 액션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워드라는 것이 있었죠. 빅 리워드와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 두 가지 종류의 리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지만 실제 액션의 결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확률을 가지고 노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 그리드 월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강화학습에서 하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이것을 게임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게임을 한번 진행할 때마다, 즉 에피소드가 한번 진행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토탈 리워드 있죠?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동안에 각 스테이지마다 저희가 액션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액션을 잘 선택하게 되면은 이 토탈 리워드를 큰 값을 얻을 수도 있고 액션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 토탈 리워드가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스테이지마다 제가 액션을 정해줄 텐데 이 액션을 제가 잘 정해줘서 이 리워드들의 토탈섬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가 현재 3,2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노스로 갈 수도 있고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액션이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저희가 노스란 액션을 취한다고 했을 때 100% 노스로 가는 건 아니에요. 20%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서 액션을 이스트로 취하는 것보다는 노스로 취하는 것이 더 좋은 리워드를 얻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은 액션을 노스로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현재 스테이지 3,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보편적으로는 이스트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높은 보상을 얻을 확률이 높죠. 이것처럼 각 스테이지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이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을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그 팔러시에서 결정되는 에피소드에서 얻어지는 토탈 리워드들이 바뀌죠. 그 중에 여기 토탈 썸 오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팔러시를 저희가 optimal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핵심 목표는 이 optimal 팔러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ptimal 팔러시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토탈 리워드가 크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리드 월드에서 액션을 적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디터미니스틱 그리드 월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캐스틱 그리드 월드가 있습니다. 여기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캐스틱은 액션을 적용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의 액션을 노스를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이 아웃풋인데요.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데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노스로 액션을 취하면 노스로 이동을 하는데 그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따로 없이 액션을 취한 방향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서 보면은 이 모델의 아웃풋이 현재 스테이트와 또 액션이 정해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폈던 그리드 월드 모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는 에이전트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게 노스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이 로봇이 움직인 방향을 보면은 80%는 노스로 이동을 했지만 10%는 이스트로, 10%는 웨스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스토캐스틱 그리드 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서 보면은 동일한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아웃풋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확률을 가지고 랜덤성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정해주게 되면은 즉 팔러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디터미니스틱 그리드 월드에서 팔러시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나요?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액션대로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팔러시에 의해서 나오는 에피소드는 정확히 한 가지만 있는 거네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리드 월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팔러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액션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강화학습 모델들은 스토캐스틱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개념인 마코프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확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여기에서 이 x를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3이 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의 컬렉션을 다룰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컬렉션이 있으면은 이것을 저희가 인덱스를 줄 수가 있는데 인덱스를 대표적으로 타임셋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면은 여기 S0, S1 이런 식으로 해서 ST-1, ST, S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은 보통은 X를 많이 쓰지만 저희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스테이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S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인덱스 있죠? 여기 T라는 인덱스가 있으면 이 인덱스는 타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인덱스를 저희가 몇 초 단위로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S0는 시작이고 S1은 1초가 지난 후에 여기 ST는 T초가 지난 후에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시퀀스처럼 표현되는 이것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또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확률 과정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T번째 ST를 이것을 저희가 프레젠트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그리고 ST 플러스 1은 넥스트 스테이트 또는 퓨처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 S0부터 ST-1까지는 이것은 패스트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여기 인덱스로 사용된 이 타임셋이 1초, 2초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컨티뉴어스하게 0보다 크나 같은 모든 실수를 나타낼 때는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위에는 이산 확률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연속 확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S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뒤에 있는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또는 마코프 체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테이블을 위에서 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공을 굴려서 그 공의 위치를 몇 초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의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것을 저희가 ST로 Present State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1초 전의 모습이 ST-1로 이 위치고 그 전에는 ST-2로 이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넥스트 스테이시 되는 ST 플러스 1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이 공은 현재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이 그대로 작용해서 이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죠. ST 플러스 1의 스테이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 위치가 여기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만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트인 ST 위치만 알고 있고 패스트 스테이트인 ST-1이나 그 전의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넥스트 스테이트인 ST+1의 위치를 말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future state 또는 next state은 present state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있는 past state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느 쪽으로 공이 흘러왔는지에 의해서 현재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 그 공의 위치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이 future state은 present state 뿐만 아니라 past state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 공의 질량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입자처럼 질량이 무시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량이 0에 가까운 미세먼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present state이 여기 있고 past state로 1초 전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다고 할 때 이 입자의 next state는 어디가 될까요? 여전히 이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런데 더 이상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위치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넥스트 스테이트의 위치는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패스트 스테이트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을 저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퓨처 스테이트, 즉 넥스트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때 패스트 스테이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레젠트 스테이트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프레젠트 스테이트이 S라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퓨처 스테이트, 즉 넥스트 스테이트이 S'이 되는데 이때 S0부터 ST-1까지를 패스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을 마코프 프로퍼티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확률을 보면은 이 마코프 프로세스는 처음 시작을 S0에서 했고 그 다음 스테이트이 S1이었고 그리고 프레젠트 스테이트, T번째 스테이트이 S까지 왔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것이 넥스트 스테이트로 퓨처 스테이트로 S'이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확률값이 왼쪽에 보면은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S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S'만 계산한 확률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패스트 스테이트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아도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스테이트 S'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S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S'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면은 여기 패스트 스테이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프레젠트 스테이트 S에 도착했건 이 방향으로 왔건 또는 이 방향으로 왔건 이쪽으로 왔건 관계없이 여기 S에서 S'으로 갈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코프 프로퍼티라고 하고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은 대표적인 마코프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처럼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한다고 할 때 그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만약 이것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과거 패스트 스테이트에도 디펜드하기 때문에
여기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갈 확률을 계산할 때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past state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next state를 예측을 할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 스테이트를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조건부에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고 방대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저희는 이것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next state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를 결정할 때 past state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마코프 프로세스의 past state S0부터 ST-1까지가 어떤 스테이트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다른 말로는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의 메모리라는 것은 여기 패스트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패스트 스테이트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를 다룰 때에는 저희는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의 확률을 말을 할 때 패스트 스테이트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젠트 스테이트 S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갈 확률, 이것을 말하는데 스테이트이 S에서 S 프라임으로 전이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때 사용된 이 확률값 P를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코프 프로세스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셋과 또 하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들의 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S는 스테이트 셋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은 파이나잇이라고 가정을 할 텐데 파이나잇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P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형태로 PIJ가 있는데 이 각각의 엔트리인 PIJ 하나하나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예시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코프 프로세스를 표현한 간단한 모델인데요. 여기에 스테이트이 지금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는 이렇게 3개의 스테이트를 셋으로 갖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 위에 숫자들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S2에서 S3라는 스테이트로 갈 때 이쪽으로 갈 확률이 0.7이라는 거예요. S2에서 S1으로 갈 확률은 0.3이죠. 프레젠트 스테이트이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S3라고 할 때 이것이 S2에서 S3로 갈 확률이 0.7이라는 거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 확률 값이 0.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마코프 프로세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건부는 항상 프레젠트 스테이트를 나타낼 것이고 여기는 항상 넥스트 스테이트를 나타낼 거예요. 그 말은 굳이 여기 ST나 ST 플러스 1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표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 state SI에서 next state이 SJ가 될 확률, 간단히 SI에서 SJ로 갈 확률. 그런데 공학 쪽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부 확률교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I를 먼저 사용하고 SJ를 나중에 씁니다. 이것이 present state이 되고 이것이 next state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 있는 IJ번째 엔트리인 PIJ라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P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 엔트리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0.7이 있는데 이것은 IJ 엔트리인데 I가 2고 J가 3이죠. S2에서 S3로 갈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S2에서 S3로 이동할 때의 확률을 말하기 때문에 0.7이 되는 거죠. 여기 0.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S1에서 S1으로 이동할 때의 확률이니까 여기 S1에서 S1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값이 되죠.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퍼티 매트릭스로도 간단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코프 프로세스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코프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스테이트를 예시로 들면은 여기 마코프 프로세스 하나의 샘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st-2도 S3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t-1에서 S3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S3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0.2의 확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st, present state이 S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3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S1에 도착을 했죠. 이게 present state입니다. 그 다음에 next state로 S2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next state인 S2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이동할 때 이 확률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 확률을 저희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지금 S1에서 S2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것이 이전에 이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S1 자신에서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S2에서 왔는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의해서 이 확률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은 이전의 기록은 저희가 관계 없잖아요. 그죠? 단지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이동할 확률은 S1에서 S2로 갈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0.4로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present state S1에 도착할 때 S3에서 왔거나 S1에서 왔거나 이거 관계없이 항상 0.4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 저희는 이 모델을 훨씬 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마코프 프로세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내용은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엔트리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1이 되고 여기 있는 값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재 프레젠트 스테이트이 여기 있다고 할 때 넥스트 스테이트는 반드시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S1으로 0.3, S2로 0.7 그래서 어디론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하면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프레젠트 스테이트이고 이것이 가능한 넥스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값이 1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값의 합들이 1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각 로에서의 엔트리 썸들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해서 마코프 프로세스가 된다면은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셋과 각 스테이트 사이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이 매트릭스 이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코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